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교생 선생님하고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근데 원래 순서는 우리가 9단원의 1단원인 세계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인구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교생 선생님이 오시길래 조금 교생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좀 편한 부분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세계의 인구 변화 단원, 9단원이죠. 9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변화는 총 4개의 구성이 있습니다. 인구 성장,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이동 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또 전 세계 인구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성장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 258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1600년경에 총 인구는 5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우리가 지금 70억 명이 넘었죠. 그죠? 75억 정도 되려나? 그죠? 근데 이게 1600년부터 19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큰 변화는 없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계 인구는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게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 이후에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더라. 왜? 이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는 급격히 증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른 형태로 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먼저 선진국을 보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먼저 앞서 나가는 나라죠. 그 산업화도 역시 먼저 시작이 됐죠. 그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인구가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 그리고 그런 산업화 이후에 이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되고, 출생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되더라? 낮아지더라. 그래서 낮은 인구 증가율 때문에 인구 성장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유럽과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만을 의미합니다. 북아메리카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선진국들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인구 성장 추이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1800년대부터 좀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반면에 개도국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1950년대죠.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요러한 나라들이 개도국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렇게 쭉, 그죠?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도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인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은 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두 개 보면 방법이 조금 다르면 성장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인구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 성장에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누구의 영향이 크다는 거야?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개도 국가의 영향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총 인구가 5억에서 10억이 될 때, 과거에는 150년 정도 걸렸는데, 이 시기가 인구가 2배로 되는 시기가 110년, 45년, 51년 정도로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감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다. 근데 그걸 대부분 누가 담당하고 있더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이 담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인구 성장을 이제 이론화시킨 게 있습니다. 인구 성장 모형 또는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을 이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출생률과 사망률, 그 세로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축은 시간, 경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수록 현재로 오고 경제도 발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출생률 변화, 파란색은 사망률의 변화, 그리고 빨간색은 총 인구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가장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죠? 1단계 보게 되면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기에 비하면 높죠. 그죠? 높더라. 매우 높다. 반면에 사망률도 어떻죠? 사망률도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느냐? 당연히 이때는 경제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 시기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출생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임법도 발달하지 않았고, 가족계획 이런 것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 시기에는 주 산업이 1차 산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우리 집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왜냐하면 노동력이 되니까 그런 이제 것으로 우리 인구가 많이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률이 높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거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또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전염병 이런 거 한번 돌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높은 의학 기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인구 성장은 없겠죠. 정체되더라. 많이 높지만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 갑니다. 2단계는 출생률이 어떻죠? 출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매우 높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더라? 사망률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더라. 갑자기 감소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2단계 와서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하게 될까? 그렇죠.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만한 것도 다 이제는 살려내는 그런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인구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적만큼 어떻게 출생률이 여전히 높지만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 인구는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3단계로 갑니다. 3단계에 가보니까 자, 이제는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2단계까지 이렇게 높은 출생률이 3단계쯤, 즉 경제가 더 발전했습니다. 3단계쯤 오니까 왜 갑자기 출생률이 감소하게 될까? 이거는 이제 좀 경제가 발전하고 좀 사람이 좀 살만하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삶도 윤택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계획이란 것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2차와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겠지. 그러면은 크게 이 노동력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또 피임도 발달하게 되겠죠. 피임법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 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럼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돈이 더 많이 나가죠. 그죠? 먹는 비용만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률은 이제 아까 전에 의학 기술이 이미 발달하다 보니까 사망률은 이제 완만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구는 어떻게 되더라? 인구는 이만큼, 이 넓이만큼. 사망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하는 만큼 인구는 그래도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 이제 경제가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자, 이랬었을 때 사망률은 어떻죠? 이제는 출생률 낮죠. 그죠? 사망률도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애들을 많이 놓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도 여전히 낮고, 또 사망률은 의료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뭐 이제 100세 시대가 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낮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망률은 일정하게 가는데 출생률 조금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어떤 특수한 해 있죠. 뭐 황금돼지해다. 뭐 밀레니엄에다, 월드컵에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그 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애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애를 놓다 보니까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출생률이 높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많이 출생률도 낮지만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인구 성장은 정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총 인구는 과거에는 많이 놓고 많이 죽을 때는 그때는 총 인구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구가 2단계, 3단계로 오면서 총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4단계 가면서 출생률과 사망이 모두 낮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의 자연 증가라는 표현인데 이 자연 증가란 말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차이가 나서 자연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1단계는 인구가 요만했지만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4단계에는 인구가 이렇게 올라갔죠. 인구는 뭐 하더라?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선생님이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위에 선생님이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좀 더 내용이 필요하면 그것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종이 칠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구 분포입니다. 자, 인구 분포인데 이러한 지도를 우리는 단계 구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더라. 그러면은 세계 인구는 어디에 주로 분포하더라? 전 세계 인구의 90%는 어디에? 북반구에 거주하더라. 왜? 남반구에는 뭐가 없으니까. 대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좀 색깔이 진합니까? 아시아, 그죠? 유럽, 이러한 곳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죠? 종이 쳐버렸네요. 그렇지만 잠깐 멈출까?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죠. 선생님만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변화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세계 이후 분포는 대다수가 북반구에 있지만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교적 조건, 그다음에 뭐 이런 사회 경제의 조건이 인간이 살기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렵죠. 그죠? 너무 춥거나 그렇기 때문에. 호주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곳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넘어가질 않네. 자, 그래서 인구 분포는 이제 크게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분포할 수 있고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분포할 수 있는데,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기후, 너무 더워도 사람 살기 힘듭니다. 그죠? 너무 추워도 그렇고요. 지형, 너무 높은 곳 같은 경우 우리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살기 힘들 수 있죠. 식생, 그죠? 나무가 너무 우거져도 우리가 살기 힘들 겁니다. 토양에 뭐 이게 토양이 상당히 척박하다, 영양분이 없는 토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키우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또는 없는데 분포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발 고도가 낮은, 그죠? 너무 높으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서 숨쉬기 힘들죠.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하천, 우리가 사람이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그래서 하천, 그리고 하천 주변에 또 뭐가 많더라.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 놓은 평야가 많더라. 그래서 하천 주변에 평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안, 바닷가에도 보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을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들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을 하게 되더라. 자, 반면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은 이제 산업, 그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교통이 발달한 곳이 좋겠죠. 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어디에 인구가 많더라. 도시에 인구가 많겠지만 그거 중에서도 더 큰 대도시에 인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다 따져보니까 뭐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특히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사람이 많이 분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나 지형이나 식생이나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뭐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그죠, 난방하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이 우리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세계 인구 변화 첫 번째 시간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그 화면 녹화로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았죠. 그죠? ASMR로 들으면서 잠을 청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듣고 학교에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